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 이때는 146페이지. 부가가치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설명 좀 할게요. 자고로 우리 세금 계산서는 현실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에 내는 편이에요. 뭐냐면, 우리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돼. 24페이지예요. PPT는. 보시는 분들은. 자, 필요적 기재사항 있죠?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시험에 잘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번호 알고 계시죠?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급하는 사업자든 공급받는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번호 둘 다 있어야 돼요. 다만 세금 계산서는 누가 주냐면 공급하는 놈이 줘요. 공급받는 자는 받기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표자 성명이라든지 법인의 명칭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명하고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인 건 얘만이에요, 얘만.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자는 아니에요. 시험에는 어떻게 장난치냐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고 장난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금 필수지.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 그리고 조심하실 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는 아까 문제 풀었던 공급 시기에 발급한단 말이에요. 그 공급 시기를 부가가치세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작성 연월일이라고 불러요. 이건 암기사항이 이해사항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에선 공급 시기를 작성 연월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날짜 있잖아요. 그게 오늘 날짜다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공급 시기예요. 무슨 말이야? 라고 그냥 시험 목적상 그냥 입력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작성 연월일이라고 그냥 부른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얘도 출제를 좀 해요. 뭐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법인은 반드시 발급해야 돼요. 시험에 어쩌고저쩌고 장난치거든요. 법인이 소득이 얼마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는 법인은 무조건 발급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발급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고로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2% 두드려 맞거든요. 가산세 되게 커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발급 시기. 그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냐면 원칙은 우리가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 근데 사람이 바쁘다 보면 발급 시기 놓칠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는 괜찮냐? 다음 달 10일까지는 괜찮아요. 이것도 출제 은근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공급일이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그럼 4월 4일 날 물건 팔았으면 오늘 발급해야 되는 거 원래가. 근데 5월 10일까지는 발급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세금 계산서는 누구하고 누구만 주고받는 거냐면 판매자와 구매자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좀 너희들이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걸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제출하는 게 합계표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있죠? 발급 명세는 판매자가 이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에서 발급했다라는 걸. 전송을 하면 국세청 서버에 보존이 돼요. 그럼 굳이 요약한 표인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까지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 둘 섞지 마세요. 이 전송은 전송이잖아. 전송은 클릭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날 근데 발급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네, 그리고 적기에 전송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면제가 되면 서버에 보존되니까 굳이 요약한 표 제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이거 무시하시고 잘 나오니까 패스. 잠깐만 쭉 넘어가서. 자,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예외.
가끔 냅니다, 가끔. 자고로 여러분들 택시 운송 사업자분들한테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면 맞습니다. 재미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뜻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노점 뭔지 아시죠? 뭐 포장마차 같은데. 행상은 지하철, 보따리상, 근데 무인 자동 판매기 하시는 분들은 발급 여건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고. 그 다음에 소매업은 주로 누구 상대예요? 소매업. 소매업 뭔지 아시죠? 소매업은 주로 소비자 상대예요. 도매업은 사업자 상대하고.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소매업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야 돼요, 상대방이. 맞죠? 다만 여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한다라는 건 본인이 누구다라는 뜻이에요. 사업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잖아, 그 사람은. 제시하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돼. 맞죠? 해야 돼, 반드시. 다만 3번이 중요해, 3번. 뭐가 중요하냐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 있어. 얘네들 영수증 발급해, 영수증. 금지라고 돼 있죠, 금지. 그래서 얘네들은 영수증 발급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입장권 있죠? 내가 입장권, 특히 놀이동산 갔어. 놀이동산 가면 놀이동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예요? 놀이기구 타러 가는 거, 사러 가는 거? 즉 업무와 관련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목욕, 이발, 미용하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머리 자르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 자르는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자르러. 맞죠? 그리고 여객 운송업 중에 우리 전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 운송업 있죠. 나머지 여객 운송업도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해석해요. 구분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종합하면 얘네들은 여기 위에 입장권 발행, 목욕, 이발, 미용은 아예 업무랑 관련이 없죠. 상대방이. 맞죠? 그러니까 영수증 줘가지고 매입세 공제 못 받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객운송업은 구분할 수 없으니까 전세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운송업은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버스는 주로 출퇴근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야유회 같은 데 가니까 이건 업무와 관련 있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가 뭐였죠? 간주? 간주라는 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지만 그걸로 보는 걸 간주한다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도대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아니면 뭐. 임대하는 형태. 월세, 전세, 그렇지. 두 가지입니다. 그럼 월세로 임대하면 주된 매출은 임대료 수익이니까 과세해버려요. 근데 전세로 임대하면 뭐를 받냐면 보증금 받잖아요. 보증금은 회계에서 부채지 수익이 아니에요. 받으면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럼 부채면 원래는 과세하면 안 됩니다. 부채는. 그럼 다 뭐로 임대하려고 할까요? 전세로. 그럼 전세가 우월한 방법이고 월세가 열등한 방법이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와 월세 형평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임대보증금 받죠. 받으면 무조건 정기예금에 임대보증금을 넣는다라고 해석해봐요. 무조건. 그럼 넣으면 뭐가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전세와 월세 형평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상상 속의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는. 그것도 상상 속의 임대료니까 세금계에서 발급 못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임대료 받은 건 상상 속이에요? 실제 받은 거예요? 받은 거는 그건 해요? 그렇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안 하지만 임대료는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은 뭐냐면 우리 영세율은 주로 누구랑 거래하냐면 외국놈이래. 외국분. 한국말 못 알아먹음. 그러니까 발행하지 마. 다만 우리가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임에도 국내 거래이지만 영세율이잖아요. 한국말을 아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쉴게요. 요거만 하고 이제 기출문제